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 신뢰도 있고, 그럼 뭘 얘기해도 설득이 잘 되잖아요. 실패한 영업인들은 호감을 얻지 못한 거네요. 고객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좋은 화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네. OBM은 그럼 뭐예요? OBM?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효석 TV에서 설득 영상을 방송하고 있는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설득 TV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네. 고객을 설득시키는 그런 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 건가요? 아무래도 영업하는 분들은 설득하는 직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설득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러면 고객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호감인 것 같아요. 저는 호감. 호감.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 신뢰도 있고, 그럼 뭘 얘기해도 설득이 잘 되잖아요. 보험도 그렇잖아요. 보험 상품이 좋아서보다는 설계사, FC가 마음에 들면 그냥 가입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호감이죠. 저도 그래서 저희 제자분들 가르칠 때 그 얘기 네.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다. 어떤 메신저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메시지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상품 핑계를 많이 대죠. 실패하는 그쵸, 그쵸. 영업인들은 상품이 나빠서 뭐 회사가 날 안 밀어줘서 그러는데 그쵸.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실패한 영업인들은 호감을 얻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말로써 비호감이 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뭐 단적인 예는 너무 솔직해서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은 왜 비호감이 되는 걸까요? 마인드 컨트롤, 설득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좀 실패한 영업인들 보면 자기 관리가 좀 어려운 거, 뭐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고객에 대해서 연락하는 거, 약속 지키는 거 이런 것들 기본이 안 돼 있죠. 그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쌓여서 저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호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화법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몇 가지만 하나 찍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비유를 들자면 네. 강사가 되지 말고 MC가 되자. 초보 영업인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걸 다 알려주려고 그래, 고객한테. 아.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고객은 관심 없거든요. 그쵸. 근데 MC는 알아도 모른 척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것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죠. 영업인은 고객을 주인공으로, 상품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MC다. 그럼 질문을 적절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쉬운 질문을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건데, 제가 설득을 정의를 이렇게 해요. 항상 강의할 때. 설득은 상대를 선택하게 기획하는 거다. 결국 상대가 선택하는 게 설득이잖아요. 그쵸. 내가 시키는 건 강요고, 그러면 상대가 선택할 수 있게 나는 기획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쪽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화법이 주장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고객은 대답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다. 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이렇게 기획을 짜는 기획하는 거네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기 전부터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결론을 끌어낼지를 좀 생각하고 만나는 거하고 그냥 사주겠지 이렇게 만나는 건 좀 결과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스크립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스크립트가 글이 아니어도 네. 머릿속에 좀 맵이 있어야죠. 오프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를 믿게 하고, 상품을 믿게 하며, 마지막에 어떻게 계약을 끌어낼지를 어느 정도 맵을 짜고 만나야죠. 전략을 짜고 가야 예. 되는구나, 맵을. 오늘은 클로징까지 가겠다. 준비해 가야겠죠. 클로징을 하려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좋은 화법이 있을까요? 갈등을 일으키는 화법들이 있죠. 그 고객이 뭔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필요하다는 건 갈등인 거거든요. 뭔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욕구가 생긴다고요. 잠재의식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욕구를 자극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막상 말 나온 김에 그렇게 멘트에서 진짜 막 잘 됐던 막 멘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이런 멘트를 막 교육을 했더니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히트를 친 사례가 있어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세요라는 화법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딴 거 다 보지 마세요. 딱 하나만 보세요. 그러면 집중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각인 효과라 그러는데, 오리가 처음 알에서 깨면 처음 보는 물체를 주인인 줄 알고 쫓아다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품이 갖고 있는, 우리 상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꽂아버리는 화법들. 뭐 예를 들면 종신보험을 내가 판다 그러면 우리 상품이 해약 환급금이 다른 상품보다 좀 빨리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할 때는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언제 돌려받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그게 꽂히면 다른 설계사 만나도 그거부터 물어보거든요. 몇 년 차에 원금 그쵸, 돌려받나요? 그쵸. 이러면 20년이나 걸려요? 저기 10년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돌아오죠. 다른 거 안 봐요. 뭐 거기에 꽂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면 예. 확실히 그거 위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어디 네. 가서도. 첫 마디, 그러니까 앞쪽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거는 처음에 맨 상담할 앞에? 때 맨 앞, 우리가 처음에 알을 깨면 만나는 대상을 기억하듯이.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네. OBM은 그럼 뭐예요?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이 OBM은 15년 전에 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거기 강사님이 강의를 OBM 공식으로 풀더라고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안에 내용은 좀 바꿨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픈, 빌리브, 무브의 공식을 모티브해서 쉬워요 공식이. 네. 오픈은 호감, 질문, 갈등 순서로 가면 딱 좋아요. 오프닝은 호감, 질문, 갈등으로 가면 웬만큼 우리가 필요한 니즈가 생겨요. 그러니까 필요하게 만드는 게 네네. 오프닝의 역할이잖아요. 그 빌리브는 여성들이 쇼핑할 때 흐름을 보시면 백화점 가서 백을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여성분들은. 브랜드? 그렇죠. 맞아요. 브랜드 그래요? 보잖아요. 맞아요. 네. 브랜드 봐요. 그게 신뢰성이라 그래요. 브랜드 보는 게 뭔가 브랜드가 갖고 있는 믿음, 스토리가 있잖아요. 신뢰성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가 뭐 보죠? 디자인, 그걸 차별성이라 그래요. 이 제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택을 봐요. 가격 보겠죠. 그렇지. 네. 근데 비싸.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정원이 이거 마침 프로모션 기간이라 AS를 뭐 더해준다거나 아니면 사은품을 준다거나 포인트를 더 준다거나 이렇게 네. 혜택을 얘기해요. 경제성.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 얻는 게 있다 생각하면 그래서 그걸 외우기 쉽게 빌리버는 신차경으로 외우면 돼요. 그다음에 무브는 클로징이죠. 클로징. 어느 클로징이나 꼭 있는 거 요약 정리. 앞에 했던 걸 또 얘기하는 거죠. 반복을 한 번 더 해줘요.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필수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 고객도 알아요. 아 이게 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구나. 제시라 그래요. 그거를 네. 요약 정리한 다음에 제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고객이 행동할 수 있게 아주 작은 제시. 당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를 클로징에 꼭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뭐 촉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뭔가 좀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제시하니까 저는 옛날에 뭐든지 팔 때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형광펜 갖고 다니면서 여기 사인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그러면 하시면서 마음 바뀌면 찢어버릴게요. 네, 지금 빨리 하세요. 네.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저는 네, 편했어요. 오히려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클로징인 거구나. 네. 그럼 이제 선생님들 많은 고객들도 만나보셨을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이 대화를 네. 해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숫기가 많이 없어서 참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그게 참 어려워요. 저는 공식화 시켰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공식. 그거를 쉽게 3사라고 인사, 감사, 찬사 그대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아유. 네. 하고 뭐예요? 아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찬사가 이제 중요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외모를 칭찬하지 않아요. 저는 뭐 잘생겼다, 동안이다, 키 크시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외모보다는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칭찬하죠. 전에 만났던 거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거 알아봐주면 되게 좋아하죠. 이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까 반론 극복집 얘기했었잖아요. 네. 반론 극복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반론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진짜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입버릇처럼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지 깎아주면 되는 건지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셔요. 상담 과정에서 보면 되는데 그것도 감각이 있어야 되네요. 일단 비싸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네 맞아요로 받으시면 돼요. 오히려 네 맞아요 예. 받아요. 뭐가 비싸요가 아니라 네 맞아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가격 말고는 만족하시는 건가요? 라고 한번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로 내가 상품에 대한 니즈, 상품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딜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깎아주거나 아니면 물타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혜택이나 서비스를 더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없고 가격도 못 건드린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건 해결이 안 되니 이런 부분 갖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릴게요. 다른 분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만 좀 특별히 해주세요라는 그쵸, 마음이 그쵸, 있거든요. 그것만 만족하면 비싸요는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세일즈 할 때 반론 극복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만약 비싸다고 하잖아요. 어머 이거 비싸요? 그럼 딴 데 가서 사세요. 네, 어머니 이 가격이면 때려 죽여도 다른 데서 이거 못 사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약간 자신 있게. 저는 약간 강한 스타일이에요. 한 방에 확 잠재우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 하나 더 얹어줘요.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뭐라 해야지? 신뢰에 있어 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 세일즈에서는 또 이런 게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그러면 팁을 드리면 진짜 비쌀 경우 아예 오프닝부터 이건 비싼 거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놓고 겁먹거든요. 굉장히 비싼 것처럼 얘기하고 결국 딱 가격을 얘기했을 때 뭐야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하면 비싸게 안 느껴져요.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23년 검은 토끼 해라고 그래요. 토끼는 교토 삼굴이라고 도망갈 곳을 항상 세 군데 굴을 파놓은대요. 그래서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 하면 여기로 도망가고 그런 게 토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한 3가지 정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요즘은 엔잡너라 그래서 우리 영업하는 분들도 한쪽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플랜 B, 플랜 C를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위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안을 좀 갖고 2023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는 개구리나 토끼의 공통점이 있죠. 멀리 뛰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웅쿨이잖아요. 아, 그쵸. 예, 웅쿨이잖아요. 그동안 힘드셨다면 내가 내년에 멀리 뛰기 위해서 고생했구나. 2023년 멀리 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자, 그러면 2023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학TV와 김효석 박사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